근데 그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 정말 말씀하신 거는 다 옳은 얘기인데요. 저희만 참 바뀌어서 뭐가 좀 되긴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어려울 것 같고 정말 제일 잘 풀리는 방법은 지금 생산 환류 시장이 빨리 커져야 돼요. 그렇죠. 네. 그 경주를 통해서 나가서 돈벌이가 되는 그 구조가 되면 이게 교체가 빨리 일어나면 부담 중량을 높이 줄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렇겠죠. 바로바로 나가버리니까. 그럼 뭐 한 적당해서 58 정도 네.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예. 좋은 말로 판명이 되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충분히 그 몸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면 그래서 지금 딱 정말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뭐 저희가 희생해야죠. 핸디캐퍼가 욕 먹는 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살림을 꾸려나가는 방법은 물론 저희가 조금 이제 그 약간 방향을 수정은 해야겠지만 그 저희는 욕 먹을 수밖에 없다는. 욕을 드시더라도 조금씩 드시게 하시면 좋잖아요. 조금씩만 드시게 많이 그냥. 저희가 예. 먹고 싶어가지고 앞장서서 지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한국 경마 발전하고 다 저기 그러길 바라는 다 저기지 누가 저는 뭐 사람에 대한 감정이 과잉 있으니까. 방어에 네. 해당돼서 오히려 강도를 당했던 사람이 죄인이 된 일은 없도록. 그리고 뭐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온 그 계기가 이제 이 경주 중에 주행 중에 이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나가는 말들이 부담 중량 때문이다라는 말들이 이제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단이 됐는데 제가 조교사한테 이제 그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기네들도 부담 중량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안대요. 아 그렇죠. 아는데 다 알아. 아는데 핑계대기가 제일 좋대요. 항상 왜냐면 불만 자기네들 얘기하는 재미가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한 5명 되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야 그러니까 과한 핸디캡 때문에 경주마가 부상당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마주한테 면피가 된다 이거예요. 운동선수기 때문에 그렇지. 언제든지 부상이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라 같은 경우는 다리 다쳐도 좀 이렇게 재활하고 훈련하고 이제 말은 사실 재활 자체도 힘들고 말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다리 같은 데는 이게 부상당하면은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든 이렇게 안락사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상은 운동선수는 숙명처럼 네,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명이에요, 저는 숙명. 저희도 그건 알죠. 이게 꼭 핸디캡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뭐 50 받는 말들도 달리다가 네. 다칠 수 있으니까 근데 50짜리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간혹 개 중에 일부는 진짜 막 그 62, 3 달고 뛰다가 막 갑자기 악벽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그것 때문에 다리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현격하게 저 좀 적게 받았을 때보다 경주에서 보이는 모습이 눈에 띄게 차이 나는 말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체별로 부담력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은 뭐 60몇 킬로 받아도 멀쩡하게 뛰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말은 한 57만 돼도 벌써 이렇게 확인되기 전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도 있고 그런데 경주 보면은 이렇게 그거 개체별로 어떤 부담력 차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몇 킬로까지가 진짜 과연 부담스러운 거고 이게 한계인 거는 그거는 다 개체마다 다르니까 59는 괜찮은데 60은 무거운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60은 살인적이고 뭐 58은 아닌가요? 1, 2킬로 차이인데 그렇지만 눈에 띄게 벌써 경주력이 차이가 나거나 벌써 그 많이 받고 뛰어와서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거는 핸디캡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과한 핸디캡. 그러니까 저희도 최소한 그러니까 좋은 말들은 핸디캡 때문에 망가지는 거를 저희는 정말 그런 이유가 요만큼 된다면 그런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스타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매출 줄고 있고 매출을 늘리고 사람 많이 끌어들이려면 우리나라도 스타마가 이제 경마에서도 주인공은 누군가? 경주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선수, 감독 이런 얘기하고 경마의 선수는 경주마잖아요. 선수가 보호되고 스타가 나와요. 그런 경주마를 또 보러 또 그래서 사람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로 따지면 1군하고 1군에 있는 말들이 그 1군이 되면은 뛸 수 있는 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 경주에서 그대로 남아서 뛰느냐, 대상 경주만 골라서 뛰느냐. 대상 경주는 어느 나라나 다 별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령으로 이제 뛰고 마령으로 뛰는데 부담 중량이 낮잖아요, 중량이. 근데 일반 경주에 가면 중량이 높은 거라 높잖아요, 그죠? 어느 저 부담 중량 부여 방식을 채택한 나라건 간에.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우승을 할 것이냐. 무리가 가는 중량을 달고 뛰어서 만만한 상대들하고 붙어서 바득바득 그 상금을 따먹으면서 어렵게 살 것이냐 아니면 큰 경주를 골라서 먹으면서 여기서
명예를 네, 얻어서 그쵸. 생산 시장으로 갈 것이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규모가 큰 그래서나 가능한 경마 시장에서나 가능한 거지. 우리나라는 정말로 좁아요. 근데 그 생산 한류 시장이 거의 단절되다시피 해 있고 하다 보니까 마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그게 큰 시장은 아니잖아요. 우리마다 매출 규모도 작고 걔네는 물론 뭐 수입을 해오으니까 뭐 저 경주마를 더 좋은 말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말을 갖고 올 수도 있겠지만 시장 규모로 얘기를 하면 우리보다 작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걔네가 그렇게 가잖아요. 너 상금 따먹으려면 60kg 다 뛰든가 그냥 경주 참여해서 그냥 저기 편하게 뛰려고 그러면 50일 받고 뛰든가 그렇게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근데 그 거기는 레이팅이 딱 저기서 딱 그거를 딱 경주가 끝나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얘가 내일 다음 경주에 얘가 60일을 받아야 되느냐 51일을 받아야 되느냐 조교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예. 이제 그런 부분은 말씀하시는 예. 부분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실화 시키는데 네. 걸림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경주 체계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부분 다 같이 안- 내부적으로도 동의를 못하는 그런 예. 사람들이 많고 반대 그 파들도 사람들을 많이 일일이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여러분들 희망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단칼에 될 수가 없는 거니까. 단칼이 안 되더라도 네.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너무 천천히 가다 보니까 그게 예, 너무 천천히 가고 네. 너무 그 얘기 드러나지 서로 않아서 서로 그렇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포인트 같은 경우가 걔가 풀어졌어요. 걔가 말씀하신 대로 부담 중량 때문에 풀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 이후로 일본은 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스터 파크가 죽었는데 결국은 계속 지금도 물론 어려운 거 지금 말씀하신 거 다 공감하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 제 왜 좀 열이 봐요. 얼마 전에 열었던 게 KLA 저기 클래식 볼 때 터프인 때문에 부담 중량 59kg를 줬어요. 이게 딱 봐도 별정 경주지만 이건 별정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년 그런 KRA컵 클래식을 그 경주 방식으로 또 바꿀 거냐 이거야. 그러면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한국 경마의 수준에서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볼 때 무슨 대상 경주를 20몇 년간 한 대상 경주를 뭐 말 한마디 때문에 경주가 뭐 조건이 바뀌고 맨날 이렇게 된다는 이거 보면은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 경마 재밌습니다. 한국 경마 정말 뭐 100년 이상 한 경마이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이런 부분도 핸디캐퍼님들도 생각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럼 이 대회는 이렇게 이 대회는 근데 왜 3세마, 4세마 따로 5세마 따로 왜 그 부담형을 그렇게 부여한 겁니까? 그게 다분히 핸디캡적인 시각이죠. 네 그렇죠. 그게 왜 그런 부분이 있냐면요. 사실 핸디캐핑 하는 우승기의 균등 제공 부분도 사실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상금의 분배랑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상금이 분배가 안 되면 예를 들어 이런 작은 데서도 독식이 되면 재투자가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쪽 말가 사람들은 전부 생활이고요. 그게 돈 성적을 나눠서 갖는다는 것 자체가 다 생활이고요. 마주 입장에서는 그게 재투자의 어떤 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 3세마 측면에서 따로 4세마 따로 5세마 따로 주는 거는 좀 그- 심했었죠. 유일하게 그 대회만 그러지 않았나요? 정말 클래식만 4세 따로 5세 따로. 진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지 않는 중량 맞아요. 그렇죠. 그거는 상식 보편 이런 걸 들더라도 보통 맞지 않는 4세 이상만은 다 같이 근데 주는데 제가 아까 4세 따로 5세 강조드린 게 있잖아요. 어느 시행체든 간에 그 시행체 고유의 정책이 녹아든 게 부담 중량 부여 방식이에요. 방향이고 그거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근데 이거는 또 핸디캡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결정 그거는 경주였는데. 핸디캡도 마찬가지예요. 핸디캡도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 경마가 이제 혼합이 성장이 자원이 멈춰 그래서 그렇지. 있어가지고 쭉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이라든지 역사성이 유지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아직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못 잡은 상태라고요 지금. 이제부터라도 잘 잡아야죠. 한참 커가고 있는 상태고 그 상황에 맞춰서 단계별로 자리를 잡아가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일직선으로 자리 잡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갈짓자가. 그러니까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 하다 보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방향이 맞는데 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방향이 맞는데 각자 보는 눈높이에 따라서 이 방향이 맞을 수도 있고 저 방향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근데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혼합 대상 경주라는 부분이 그게 결국에는 외산마들이 많이 뛰는 거잖아요. 핸디캡에서 차이가 많이 나듯이 별정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많이들 그런 쪽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런 근데 이거는 쪽으로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예,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질문. 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2012년도 별정 2012년 그 경마 시행규칙 보면은 별정 최고한도 60이었는데 예. 2013년은 61로 1kg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62 아닙니까? 61로 알고 있는데 포인마는 또 1kg 또 아니, 플러스. 별정 상한선 별정. 62kg 아닌가요? 61이야. 2012년도가 60, 13년도가 61. 그 왜 줄어도 시원차판에 최고한도 늘죠? 저는 좀 상한선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거든요. 경주마 보호 차원에서. 근데 이게 60에서 59로 줄어도 시원찮판에 61로 늘으니까 이게 또 왜 오히려 늘었지 이런 생각이. 그 핸드폰들이 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본부에서 정했습니다. 본부에서 정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마 자원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외산마 자원 격차가 심해지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핸디캡 경주가 이제 예전에는 상위군은 거의 다 핸디캡 경주였는데 별정이 늘어나면서 대신 이제 약간 어떤 그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상한선에만 놀렸을 그러니까 거예요. 핸디캡 별정이 부분을 핸디캡화되다 보니까 일부분을 핸디캡을 별정을 유입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1kg 정도 폭이 좀 늘어났다.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예, 없다. 그건 뭐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거 뭐지? 그럼 제가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결정은 또 저기 개인적인 수수께서 질문인데요. 감량이 있으니까요. 예. 아니 뭐 그거는 이제 별도로. 왜 저기 아니 그러니까 핸디캡에 뛰면 포인마 예를 같은 들어서 경우는 61, 2 봤는데 예. 플러스 결정에 뛰면 1kg를 하잖아요. 수수께서 감량받고 해가지고 저는 그 57, 8 반대입니다. 받치잖아요. 예. 그러면서 매번 쉽게 먹으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차라리 사실 상한 큰 그 차이가 결정 없어요. 상한을 뭔데 올려서 왜 그러냐 이거. 하한치를 그 높이자. 돋보이는 말들 그렇지.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한 가지가 근데 있고 그런 거죠. 또 한 가지는 별정을 늘리면서 별정과 핸디캡의 포인마가 어떤 동등량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조금 이점이 살짝 있었어요. 융합시키는 과거에. 그런 성격도 좀 경계선은 좋았거든요. 뭐 이렇게 지금은 그러다 그- 보니까 마주들한테 포인마 그러니까 포인마 이제 내년부터 없어지는 거 아니야? 포인마의 그 어미마 차별이? 그걸 갖다 자꾸 사는 쪽이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생산 쪽이- 쪽에 조금 이제 국내 생산자들에 대한 미친 영향 때문에 그건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근데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는 뭐 더 이상 근데 그 내년부터는 이제 없어지잖아. 외산마까지 다 그 구분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포인마의 능력이 좋으니까 누가 그렇게- 새끼를 빼려고 그러겠어요. 국산마. 아니 근데 포인마의 능력이 전체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일부 몇 마리 몇 몇 마리가 아니고요. 예.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예. 전반적으로 좋아요. 전반적으로. 예. 평균적으로는 원인은 뭘까요? 그뭐 어차피 한국 와서 다 태어나고 우리도 뭐 근데 지순말 시한말 자원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균형 다양한 잡힌 배합? 다양한 배합이 한 거죠. 우리나라는 이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좋은 말들 잘 뜬 말 매니 피자마, 그럴 수 있겠다. 포리스킨 피자마. 근데 사실 피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죠. 솔직히. 다 우리나라에 혈통은- 들어오는 말들 혈통 안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저희 뭐 지금 시순말로 들어오는 말들도 세계 시장에 내놓으면은 유수의 시순말들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근데 매니피라든지 포리스트 캠프라든지 근데 그런 혈통적인 측면은 거기서 거긴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예. 육성하고 조류에서 순치하고 그다음에 그 육성 환경, 초지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기후 이런 게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그 말씀 보셔야 될 거예요. 팀장님이 이게 말씀하신 건데 포인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씨가 거기서 거기라고 한다 그러면 와서 여기서 임신한 상태에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훈련하고 여기서 하는 애들인데 얘들 분명히 한국마거든. 말씀하신 대로면은 여기 얘기가 아니야. 여기도 말씀대로라면은 얘들한테 차이를 두면 안 되는 건데 자꾸 차이를 둬. 물론 성적이 차이가 요만큼씩 난다고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요만큼보다 더 커요. 예, 요만큼은 크더라도 얘들 한국말 분명히 한국말 있고 그 와서 얘들 그 엄마들 다시 또 생산에 또 투입되잖아요. 그냥 그게 한 해로 해서 그냥 끝나고 쫑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달라지지 그때. 이거 아빠가 틀려지지 뭐 그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국 땅에 태어나서 한국 땅에 태어난 저기 뭐 훈련 받고 데뷔하는 애들이라 그러면 얘들 똑같이 한국말처럼 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뛰게. 그럼 우리나라 생산자들 제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그럼 쟤네들은 왜 포인마들은 왜 와서 잘 뛰는 걸까? 이런 거 생산자들도 연구하고 해서 무슨 이제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다못해 켄터키 더비는 거세마들도 다 출전시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뭐 국산마 저기 차원이니까 국산에서 태어난 애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고해주겠지만 니들도 이제는 그런 포인마들
정도의 수준이 더 이렇게 니들이 연구하고 니들이 저기에서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까지 이제 우리가 보호해 줄 수는 없어. 이렇게 하면서 하는 모습이 저희도 정말 예. 걱정인 것이 뭐 우리 회사 목적이 마사지능이 들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긴 했지만 국산말을 정말 질적인 부분을 이제 많이 강조해야 될 때가 왔거든요. 양만 확대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나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좀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쪽이 많이 보완이 되겠죠. 예. 그쪽에 좀 얘기 좀 많이 해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마사에다가 그래서 저는 또 부탁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이 마주 사실 경마 발전을 위해서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은 그 헤게모니가 주도권이 어디가 있냐면 고르품 세 군데 다가 있어요. 그 좋은 말을 수입하는 거, 그 제한 둬달라고 했던 것도 마주협회였고요. 포인마 이런 부분 생산자 마주 엮여 있는 부분이라 또 그쪽이고요. 사실 그쪽이 조금 경쟁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좋은 말이 들어야 뭐 좋은 경마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걸 마치 저희가 제한을 두는 것처럼 보셔서는 안 돼요. 딱 바운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경쟁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마의 실정에 이게 방법밖에 전적으로 없어요. 부합하는 이런 이 사정은. 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그것도 바꿔야죠.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는 공청회나 이런 거를 해서 기수협회도 나오고 우리 백분 토론 하듯이 팀장님 나오고 근데 그거는 기수들은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국회의원하고 얘기를 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서 팬들 앞에서 백분 토론 하나씩 다 같이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기회가 계속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입장을 좁히든 아니면 입장을 계속 고수하든 하면 팬들이 볼 때 이 새끼 다음 네가 잘못했고 근데 우리는 팬들은 그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각자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교사님 만나면 조교사님들 다른 얘기하세요. 마주님 만나면 마주님 또 다른 얘기하시고 오늘 핸디캐퍼님들 또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기수들 얘기 만나면 기수들도 또 자기들의 입장으로 다 얘기를 해요. 다 틀려요. 근데 모여서 얘기를 하고 하면서 누가 좀 아프겠지만 가슴 아프겠지만 그거는 결국은 같이 말씀하신 대로 파트너로 가려고 그러면 결국은 잘못된 거 이런 거는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계속 부딪혀 나가면서 서로 뭐 이겨내고 보듬어주고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따로 얘기를 하면 다 그냥 여기 한번 일회성 한번 얘기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모습으로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자꾸 기회를 좀 차장님이 많이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시죠. 예. 그래서 뭐 작년부터 뭐 경주 참관인 제도 그런 것도 생겼고 일일 명예 재결위원도 그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한데 그것보다도 더 이제 그 기회를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서로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죠. 뭐 노사정 협의회처럼 시행처, 조교사협회, 기수협회, 뭐 마주협회, 뭐 팬은 협회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팬은 그냥 그래서 창간인 뭐 이렇게 팬들은 뭐 또 방청객으로 오는 거지. 방청객으로 올까? 아니 뭐 기수들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좀 뭐 하여튼 크게 한국 경마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 역할을 욕만 드시지 마시고 좀 앞으로 주도적으로 하셔가지고. 어쨌든 옆에서 볼 때 제일 힘이 센 분으로 보여요, 두 분이. 안 그래요? 전혀. 네. 그게 뭐 전혀 할 얘기 그렇지 없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힘이 세니까 욕 먹지, 힘없는 사람도 욕합니다. 정말로 힘세지 않습니다. 근데 힘이 있으니까 욕 먹지.